그럼 첫 순서는 실전 사례로서 롯데케미칼의 이은혜 수석님 나오셔서 프로젝트 루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롯데케미칼 이은혜 수석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네, 그동안 줌으로 강의를 듣기만 하다가 제가 하게 돼서 조금 낯설기도 하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CSR 임팩트와 또 서울시청 사회혁신 담당관 사회협력팀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주제로 참여하게 되어서 프로젝트 루프 담당자로서 굉장히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진행했던 이 프로젝트 루프 사례가 여기 모이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한 20, 30분 정도 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가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합니다. 먼저 보시기 전에 저희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켜죠? 아닌데? 보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끝났죠. 네, 지금 매우 짧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건 지금 제작하는 과정에 아직 영상이 다 완성본은 아니고요. 저희 프로젝트 루프를 조금 담아서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영상을 좀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면 좀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저희가 프로젝트 루프 처음 단계부터 1차적인 제품 만든 걸 한번 짧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프로젝트 루프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은 잘 보이시나요? 네. 코로나 이전 지난 2018년부터 순환경제에 대해서 논의가 참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스는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자원을 채취하고 생산 소비해서 폐기하는 선형경제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가 이제 자원 고갈의 시대가 지금 거의 막다리에 와 있고 그 과정에서 환경 이슈가 지금 대두되면서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가야 하는 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코로나를 맞이한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환경제의 기본 개념인 자원순환의 시작점은 천연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미 사용된 자원이 선순환되어 천연자원 자리를 대체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폐기물 처리 방법은 매립 또는 소각 두 가지 방법으로만 진행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일부 재활용을 해오고 있었지만 자원 선순환의 큰 흐름에 따라서 진행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초에 순환경제 모델 중에 롯데가 실천할 수 있는 5가지를 선택해서 5D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5D 전략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 선순환 재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봤을 때 3R, 4R 이런 식으로 해서 자원 선순환에 대한 전략을 많이 기업에서 발표를 해요. 근데 그 안에서 핵심은 결국은 저희는 리사이클, 리듀스, 리유즈, 리프레스, 리디자인. 그래서 다시 돌리는, 다시 순환한다는 이 개념이 제일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5D 절약과 관계돼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이 풀어야 할 이슈는 아까 저희 오늘의 큰 주제인 플라스틱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이미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마련된 것 같고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그 문제를 좀 풀고자 다 같이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B2B 회사여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지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한 거는 2018년부터였는데 그때부터도 저희는 어떻게 이거를 풀지? 왜냐하면 저희는 원료 회사이기 때문에 그 고객을 직접 저점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이 문제에서 저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그 풀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모색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이슈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논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되 잘 수거하여 재사용한다. 세 번째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되 자연 분해되도록 한다. 근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저희가 기술 개발 통해서 현실화하는 방법이기도 해서 저희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도 이 부분에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가 봤을 땐 두 번째, 플라스틱을 사용하되 잘 수거하여 재사용한다. 이거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그때 저희가 기획할 당시에 내외부 전문가들을 좀 모여서 논의하고 기획해서 실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 설명이 좀 빠른가요? 천천히 좀 해볼게요. 이런 고민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프로젝트 루프입니다. 프로젝트 루프는 국내 플라스틱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하고자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국산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포인트는 플라스틱 재생 원료의 국산화입니다. 프로젝트 루프를 기획할 당시에 플라스틱 재생 원료가 일본, 대만,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좀 다소 충격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루프는 다양한 플라스틱 선순환고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대표적인 플라스틱 종류에는 여러분도 많이 이제 매스컴이나 통해서 아시겠지만 페트, PP, PE, PC, ABS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각각 플라스틱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주자로 페트 선순환 체계를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페페트병의 선순환고를 잠시 설명드리자면 잠시 제가 실물 보여주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화면을 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제 앞으로 이 알갱이 같이 보이시는 것들이 보이시나요? 이게 저희가 버진에서 페트 칩이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런 프리폼이라는 양식으로 만들어져서요. 프리폼으로 돼서 저희가 생수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수병을 저희가 어쨌든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수병을 저희가 사용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마실 때 여기 라벨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배출하고 이것만 분리수거가 된다면 결국은 저희가 만드는 게 그 다음 단계가 플레이크. 지금 여기서 보면 약간 조각처럼 조각조각 나와 있는 이렇게 플레이크가 되고요. 이 플레이크가 다시 이렇게 펠렛이라는 동글동글한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플레이크 단계에서 펠렛 단계가 가는 게 저희가 말하는 원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펠렛이 결국은 뽑아서 저희가 이렇게 이게 좀 실로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제가 초점을 좀 이게 실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다시 바틀로도 만들어집니다. 근데 저희 나라 국내법상 바틀로는 지금 만들 수 있는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만들고 저희가 이렇게 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품, 가방이나 신발, 옷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거를 기획할 때는 처음에는 저희가 깨끗하게 분리 배출한 거를 분리수거해서 그걸 플레이크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단섬유로 제품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단섬유 종류는 저희가 시트지라든가 솜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 나왔던 게 저희 소파 쿠션 안에 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굿즈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국내 안에서는 장섬유로 갈 수 있는 이렇게 펠렛을 가고 실을 뽑는 이 구조가 연결고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좀 제약적이었는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 기획할 때 저희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구해보자. 그래서 그 업체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장섬유 되는 펠렛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어떻게 알게 됐고요. 또 시도해 보려고 하는 공장을 알게 됐고 그 업체들과 같이 협력해서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프로젝트 루프 참여한 기업이 한 9개 회사가 되는데 이 회사들이 다 연결돼서 하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루프는 2019년에 기획했고 2020년부터 시작해서 1년간 진행됐고요. 근데 이 저희가 프로젝트 루프 시작과 함께 코로나가 같이 시작이 돼서 저희가 진행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테스트 해외에서 이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지연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좌절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협력 업체들이 서로 단합돼서 이걸 꼭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서 결국은 1년 안에 저희가 제품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을 조금 설명을 더 디테일하게 드리면 저희가 1, 2월 달에 페트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슈퍼빈 네프론이라는 기계를 롯데마트랑 롯데월드몰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제 페트를 수거했는데 이때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저희가 가설을 세우기에는 페트를 분리 배출을 하는 거를 그것만 분리 수거를 해서 원료화 했을 때 고품질이 나오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었고 저희가 작년 12월 25일부터 생수병 분리 배출하고 라벨 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분리수거를 하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했고 그걸 이제 모아서 3월에서 6월에 원료화 아까 말씀드리는 플레이크 펠렛을 금호손유공업하고 DY 폴리머랑 같이 작업을 했고요. 그거를 다시 펠렛을 방사 실로 뽑는 작업을 한국섬유개발원과 그리고 그걸 원단으로 만드는 것은 선신통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제품화하는 과정은 저희가 소셜벤처 중에 그 재생 원료를 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은 소셜벤처들을 또 수소문해서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LAR, 리벨로, 비욘드 이렇게 세 군데에서 저희가 신발, 가방, 그리고 옷도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12월 정도에 그걸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나온 게 프로젝트 LAR에서 저희 신발, 에코 가방, 백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신발 같은 경우는 우리 500ml 페트병 6개 정도 들어가는 분량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에코백은 10개 정도, 그리고 백팩은 30개 정도 페트병이 들어가서 원사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 자연선순환의 마지막 부분은 판매가 제일 키인데 이것을 해야 저희는 완전한 선순환이라고 그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LA 자생몰에서도 판매하고 팝업 스토어도 운영하고 네이버 해피빙 펀드 등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채널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롯데온에서도 LAR 제품을 판매하고 있긴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좀 안타까웠던 거는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혀 이걸 홍보하거나 알리기에는 조금 제약적인 게 많아서 그게 좀 아쉬웠지만 올해는 좀 더 규모 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제가 앞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을 좀 깊게 요약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슬라이드 한 장인 것 같아요. 이 슬라이드에서 조금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플라스틱을 사용할 때 잘 수거하여 다시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동일한 단계를 거칩니다. 분리배출, 분리수거, 원료화, 제품화, 판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각 단계에서의 이슈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왔을 때 제가 이거를 두 가지를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다. 그동안 이제 각 단계에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열심히 재활용 시장을 위해서 만들고 유지하고 계셨어요. 20, 30년 전부터. 근데 그 중에 하나 시민들도 저도 그 시민 중에 한 명이지만 정말 열심히 분리배출했거든요. 열심히. 그리고 쓰레기 수거 업체와 플레이크 기업들도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걸 열심히 또 운영하고 계셨어요. 비즈니스를. 그리고 또 제품을 만드는 곳에서는 또 재생원료를 사용하고 싶어서 다양한 시도를 하셨는데 국내에서 그런 재생원료를 수급받지 못하니까 결국 해외에서 수급을 해서 그래도 제품을 만들고 계셨어요. 근데 하지만 이 전체가 밸류체인이 연결하는 고리가 잘 설계되지 않으니까 문제들이 계속 미해결로 남아서 저희가 말하는 고부가치 재활용 제품 시장이 저희한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프로젝트 루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 분리배출부터 판매하는 그 각 단계 플레이어들을 만나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약간 첫 번째 얘기하고 비슷하긴 한데 앞 단계에서는 뒷 단계 수요가 많아야 우리가 고품질 모으고 제공할 수 있다. 근데 또 뒷단계에서는 앞에서 고품질 원료를 공급해줘야 우리가 제품을 만들지. 그럼 결국은 어디에서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각자 플레이어들이 답답해 하시고 되게 풀고 싶으지만 그 플레이어들은 자기 분야에서는 굉장한 전문가지만 그 앞뒤 연결하는 것들이 조금 힘드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한 기업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어떤 단체, 환경단체가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민이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한 개인하고 기업, 정부가 다 같이 풀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여기서 다양한 분야에서 오셔서 또 각 분야에서 플라스틱 이슈에 대한 것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소통하는 자리를 가진 제일 좋은 거는 각자의 문제에서 각자가 풀 수 있는 게 다르거든요.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분리배출과 분리수거는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상. 기업이 풀 수 있지가 않거든요. 기업은 저희 원료화부터 기업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기업은 결국은 저 분리배출, 분리수거가 잘 되어 넘어오면 그걸 가지고 원료화를 고품질 원료 그리고 우리가 품질에 대해서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술 개발을 해서 뒷단에 제품화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분리배출, 분리수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지만 지자체, 수거업체, 시민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의 소통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제일 처음에 이 프로젝트 루프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제품화하는 플레이어들을 찾으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뒤에 제품 수요가 많아지면 앞에서 그런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먼저 접근을 했는데 결국은 제품화를 하려고 품질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 역으로 돌아갔을 때 결국 분리수거에서 딱 허들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배출을 잘 했지만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 이미 매스컴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다 섞여서 선별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결국 거기서 다시 오염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제품이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고 그게 아까처럼 제가 보여드렸던 플레이크 과정에서 고품질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서 원료화로 가서 제품화를 갈 때 딱 스톱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저희도 이 LAR과 같이 제품을 만들 때 방사 테스트를 하다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넘어갔는데 실이 뽑히지 않는 그런 사태도 발생하고 그리고 또 실까지 됐는데 넘어갔는데 염색이 안 돼서 또 이슈가 또 발생하고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왜 염색이 안 되지? 그럼 다시 앞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이슈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결국 그런 것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분리배출과 분리수거를 이게 정말 키였구나.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지자체와 수거업체와 시민들과 같이 풀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저희가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저의 설명이 지금 되게 짧게 끝난 거 맞죠? 네. 질문이시. 네, 네. 혹시 그래서 질문이 좀 있으시면 제가 받고 답변 드리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공유를 끊을까요? 화면 키워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참여하신 기업들 중에서는 실제로 사업장에서 카페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사옥 내에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꾸준히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업무 중에 플라스틱이나 카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커피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출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고민이 있으세요. 굳이 ESG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임직원 봉사 활동 쪽에서 어떻게 이걸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다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활동별로 사회공헌 컨설팅 하다 보면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롯데케미칼이 플라스틱 자원순환에 대한 꼭지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여기에 같이 연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롯데케미칼을 좀 이렇게 더 도와주는 거 아닌가? 라는 민감한 사안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업계에 같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픈을 하고 싶은 거예요. 특정 어떤 기업이 어떤 좋은 선리를 만드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약간의 양가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전체 자원순환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면 한 기업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조망하셔야 되는 거죠. 각 사업장에서 유출되는 플라스틱을 같이 모아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사업장에서는 또 다른 소재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을까요? 호텔을 생각해 보면 호텔에서는 주기적으로 린넨 소재들이 나오겠죠. 또 그 안에서 휴지도 나오겠죠. 그 안에서 뭐 비누도 나오겠죠. 당연히 그 호실마다 생수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생수 플라스틱에 대한 이슈도 있죠.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했지만 우리 사무실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오지? 이거를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각 기업대 B2B로 또 한편으로는 또 앞단에서 이 임직원들이 한 회사의 소속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교집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이슈 하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소재를 모으는 것에 있어서 같이 연대를 해야 되는 게 이번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사회공헌 사업을 어떤 대상별, 이슈별, 뭐 아동의 교육이랄지, 아동의 자립이랄지, 아동의 문화예술 향유랄지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적으로 지원을 했다면 특히 이 플라스틱 자원순환에 대한 이슈는 연대해야 되는 이슈인 거죠. 같이 모으고 같이 자원화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루프 프로젝트에서 세부 어떤 기관과 협력했고 플레이크는 누가 만들어줬고 어떤 건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 정보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정보를 찾기까지도 많은 기업 실무자들은 똑같은 플라스틱 이슈에 대해서 요즘 의류 쪽이나 또 다른 쪽에서 계속 플라스틱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형태가 계속 유행하고 있어서 하나의 트렌드처럼 그렇다면 그걸 찾는 정보도 되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저희가 오픈한 이유는 이것을 서로가 공유해야지. 그게 사회적 자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공헌이 그동안은 우리가 각자 아이템을 가지고 각계 전투했다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서는 그것을 포커스를 맞추는 그리고 서로 역할을 나누는
그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번에 참여할 때는 돌아가서 각자 우리 업장에서, 우리 사옥에서, 또 우리 제품에서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가 있지? 다 다를 거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시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네. 잠시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지금 대표님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저한테 잡아주셨는데, 제가 프로젝트 루프를 진행을 할 때 저희가 그 이름을 저희가 케미칼, 롯데, 케미칼, 아니면 롯데 이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저희가 제일 처음에 그 프로젝트 루프 첫 이름은 페트 선순환이었거든요. 근데 페트 선순환은 아까 말한 첫 번째 우리가 플라스틱 선순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자. 첫 번째 주자는 페트로 해보자. 그래서 페트 선순환이 프로젝트 이름이 됐는데 그걸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다양한 업체들 저희가 잠시 다시 공유를 잠깐 드리면 이 업체들과 소통을 할 때 결국 저희를 위해서 이분들이 들러리에 서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분들이 이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플레이어들이었고 이분들이 그걸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서포트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B2B에서 원료단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일 끝단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재생원료가 저희한테 다시 들어와서 이걸 원료화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프레이크로 원료가 아니라 저희는 아예 액체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원료를 원하는 거거든요. 원료를 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이 저희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그게 앞단에서 분리배출, 분리수거부터 쫙 풀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 앞단에 같이 뭔가 문제를 풀어야만 이게 저희 땅까지 저희가 원하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 들어오는 거를 인지하고 결국은 저희는 서포트로 지금 들어갔고 이 업체들이 잘할 수 있게끔 이들이 문제가 뭔지 뭐가 힘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풀거나 아니면 같이 고민하거나 제일 많이 저희가 서포트 해드렸던 거는 저희가 연구소가 있다 보니까 품질에 대한 검증 그리고 가이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분들도 도움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디벨롭하는 그런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프로젝트 루프를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제일 처음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거를 여기서 공유를 하면 좋을지 우리 서울 사회공헌 네트워크에서 말씀드리면 좋은지를 제가 고민을 하고 있던 것 중에 핵심 포인트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저희 혼자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풀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 프로젝트 루프라는 이름에 너무 갇혀 있는 것보다는 이 루프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결국 그 안에서 자원선순환 하는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고 그리고 모든 정보를 오픈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 그게 저희가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제일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저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거잖아요. 혼자 가려면 그냥 같이 가면 오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플라스틱 이슈는 너무너무 방대하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같이 풀어도 풀릴까 말까 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프로젝트 루프 이름을 꼭 달아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선순환 고리를 다 같이 만들어 보자.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저희에 필요하시면 정보 다 오픈 드릴 수도 있고 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각 기업, 사실 업종이 겹치지 않는 여러 기업, 한 20개 기업이 CSR 실무자들하고 거의 반나절 정도 이 자원순환 이슈에 대해서 또 CSR의 자원 배분에 대한 이슈에 플랫폼에 대해서 좀 난상 토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플라스틱 예를 들어 유통사에서도 그렇고 또 제품을 만든 제조 용기에서도 그렇고 또 다회용기를 만드는 회사도 여기 있고요. 여러 기업들이 관점이 다 달라요. 이해관계자가. 또 배달 업체도 요즘 사회공헌 활동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아이템별로 뭔가를 만들 거냐.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뭔가 재화를 만들어서 업사이클링하는 굿즈를 만들어야 그러면 이것이 환경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원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각 기업에서 하는 소셜벤처 지원 사업들,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들 지금 리스트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루프에 참여하고 있는 LAAR이나 또 다른 소셜벤처들, 비욘드 같은 기업들 자체는 이름이 또 알려져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 업사이클 업체 중에 유명한 업체들 이제 꽤 많이 나왔죠. 그렇지만 그들 또한 원자재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혼자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이 업체들 말고도 정말 많은 업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육성 정책에서 그동안 우리가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것이 어떤 공모 사업을 통해서 공간을 지원하고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핵심 원자재. 저는 이것이 뭐 우선 구매를 해서 물건을 많이 사줘야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 자원 생태계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자원 수급이 원활하게 하고 정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지 이것이 예쁜 쓰레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단편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회공헌 사업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합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무자들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권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CSR 실무자들이 한 명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한계가 많거든요. 오히려 내부에서 여러 파트의 여러 부문에서 마케팅팀을 설득하거나 홍보팀을 설득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실무자들을 이렇게 연대로 묶은 이유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 정보들은 당장 돈을 버는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이것이 전체 기업의 선순환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내가지? 우리 지금 살고 네트워크에는 기업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산하기관, 출자기관도 있지만 또 직접적으로 제품과 이거에 관련돼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원봉사센터도 있고요. NGO 기관들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가야 되는 것들, 또 학교가 같이 가야줘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대가 되지 않으면 이 과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또 지금 이 자치구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자치구에서 수거업체나 재활용업체가 다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다이렉트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서 전체를 연대하고 같이 공론화하는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혁신 담당관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이 플라스틱 자원순환이나 생활 쓰레기에 대한 감량에 대한 이슈는 또 서울시 자원순환과의 또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특정 한 과에서는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민간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이슈죠.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서로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이것을 기존의 방식과 더 효과적인 결과물을 나타나지 않으면 내부에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같이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 해보고 또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아마 저희가 계속 매주마다 앞으로 시리즈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좀 고민하셨다가 우리 기업은 이런 걸로 예산이 없어도 괜찮고요. 또 기금이 있다면 그것으로 함께하는 프로젝트도 괜찮고요. 그런 한계를 좀 넘어서 우리 회사 안에서 아주 가볍게 플라스틱 이렇게 수거의 이슈를 같이 좀 동참해보겠다라는 의견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 있으시면 저희 쪽 연락 주시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질문이 없으시면 대표님, 네네. 잠깐 제 마무리 한번 하고 네네네. 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제가 질문 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CS 임팩트 통해서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한 장 준비한 게 있어서 그걸로 마무리하고 제가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저도 2018년에 사회적 가치 업무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은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던 입장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 석사 학위가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학위 자랑이냐고 하시겠는데, 제가 20년 전에는 회계학 석사를 받고 미국 공인회사를 따고 바로 이제 컨설팅 회계 업무 하다가 기획 업무를 하다가 또 최근에 또 심리학 전공을 해서 심리학 석사를 또 땄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지난 20년 동안 환경에 관한 공부를 하거나 일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제가 사회적 가치 업무를 해보고 싶어서 부서를 이동을 했는데 저한테 주어진 업무가 환경 업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막막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리고 우린 B2B 회사인데 아까 말씀대로 위를 설득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막 가져봤자 신선하지 않아. 그리고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돼? 이런 질문들 엄청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하나 고민할 때 저에게 좋은 가이드랑 조언을 주고 있었던 임팩트 케어의 김민수 이사가 비즈니스 생태학 책을 한번 읽어봐라. 이걸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해서 제가 이걸 정말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제가 읽어보는 과정에서 환경 이슈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좋은 내용은 많지만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 산업사회에서 모든 행위가 그러한 의도와 상관없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행위가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환경을 위한 행위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좋은 일을 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은 시스템, 의식적인 이탈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에 의해 더 나은 세상이 이루어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울림을 줬고요. 그래서 우리 우선 플라스틱 선순환 시스템을 잘 연결하자. 그런 다음에 그 시스템을 정말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프로젝트 루프가 만들어가는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더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 환경에 대해서 일을 모두 하다 보면 제 자신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저희 회사 내부에서 비전문가거든요. 저는 회계 쪽이나 아니면 이쪽에 더 전문가로 저희 내부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챌린지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좀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 일을 하지? 다른 것도 해도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찾은 답은 제가 하는 일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과 또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이 합쳐진 정말 매력적인 일이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이슈가 생겨도 발생해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름대로 정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하는 일은 제 아이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프로젝트 루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